안녕하세요. 홍영호재 보상TV의 홍영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조금 심도 있는 내용이어서 혼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도 분쟁이 되는 원인미상이나 사인미상, 자살 의심사고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먼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가 봐도 명확한 사고가 아닌 이상 미상사고에 대해서는 정해진 정답이 없습니다. 실제 실무적으로도 여러 준비 과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뿐 교과서처럼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니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진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사망보험금의 종류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할게요. 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보험금,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말 그대로 어느 한 질병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고, 일반 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원인을 불문하고 사망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포인트죠. 상해사망보험금, 재해사망보험금은 이름만 다를 뿐 어떠한 사고의 원인으로 사망을 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고요. 손해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상해,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재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것은 사망진단서상 또는 시체검안서상 사인분류의 원인미상이나 사인미상으로 표기가 되거나 의도성 여부의 미상 등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고액보험금인 상해사망보험금을 바로 지급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합니다. 아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조건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통하여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전 유족 입장에서도 미리 내용을 정리하고 대처 준비를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은 1차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마친 후 법률자문을 통하여 지급, 부지급을 결정하는데, 이때 보험회사에서 준비한 자료만 들어가는 것과 유족분들이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들어가는 것과 결과에 있어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당연히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같이 첨부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유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미상사고에 대해서는 교과서처럼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고 내용, 정황 등으로 결정을 할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뭐든지 이득을 취하려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주어집니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질병 사망보험금보다 상해사망보험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상해사망으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할 것이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해보다 질병의 보험금이 훨씬 적기 때문에 질병 쪽이나 아니면 보험금 면책을 위한 고의성 여부까지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분들이 원인 미상인 사고에 대해 상해의 요건인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준비해야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상해 요인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경찰 수사 기록지가 필요합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유족 진술도 받고 현장 사진도 촬영을 하고 의견서 등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을 보고 경찰에서도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또 고의성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찰 서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찰 서류는 해당 경찰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실 서류는 내사 종결 보고서, 변사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 진술서, 현장사진 등 모든 수사기록 일체를 신청하셔서 미리 확인하시고, 미흡한 내용이나 경찰 서류에 빠져있는 내용 등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따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필요한 서류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서입니다. 이 서류는 건강보험으로 병원을 방문한 모든 기록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르는 질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서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으며 유족 입장에서 상해를 주장하실 수 있는 자료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 자살 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 정신과 치료 기록이 많이 있다면 심신미약 상태의 사고로 주장을 하여 비록 고의 사고이지만 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 서류 또한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망사고 발생하기 전 정황 등에 대한 자료 등도 확보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고의사고 의심 사건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해당 내용 등이 경찰에서도 같이 이루어진다면 내사 종결 또한 유리한 결과값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서류가 사건을 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이 기본적인 서류조차도 먼저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하신다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나 다양한 곳에서 너무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준비를 먼저 하신 후 보험금을 청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망사건 같은 경우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미흡하시거나 생각하지 못한 특별한 상황, 내용 등이 발견되었다면 저희 같은 전문 손해사 등사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사건 의뢰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호재 없이 저 혼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어두웠던 만큼 진지하게 설명드렸으니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증이 더 남아있으시다면 댓글 또는 카페 통해 말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영 호재 보상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